네, 와우넷 스페셜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꺾이지 않는 기대하신 그 시간 맞습니다. 오늘도 이강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네. 이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점점 그냥 해왔던 이야기가 뜨거워지는 재미도 있지만 네. 이강무 대표 스페셜은 다음 게 궁금해지는 재미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큰 반영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데 이제 6번째 시간 지난주께 마무리가 딱 되면서 다음 게 네. 뭔지 저는 끝나는 순간부터 다음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선 거대한 파도인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야 된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트렌드도 이해됩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쪽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정확하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네. 맛보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유행이라는 얘기이고 또 메가 트렌드는 더 큰 유행? 큰 유행이라는 네. 뭐 쉽게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네. 주식시장에서의 트렌드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정말 큰 돈이 움직이며 그리고 또 장시간 동안의 시장에서 많이 회자될 수 있는 네. 그런 주제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메가 트렌드를 살피면서 또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가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사실 지난해에도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5G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요. 1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되었었기 때문에 과거의 큰 뉴스들을 다시 한번 좀 끌고 간다라면은 그래요. 지금까지도 유효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2023도에 새롭게 또 보이고 있는 AI와 같은 또 큰 주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항상 궁금해하는데 자, 트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5G 얘기해 주셨고 네. 뭐 진단 키트도 말씀해 주셨고 네. 뭐 2차 전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이거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트렌드들 뭐가 있을까요? 메가 트렌드. 메가가 붙어야 되는 트렌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주제가 가장 혁신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네. 그렇죠, 그렇죠.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로 생겼고, 그리고 또 들고 다니는 컴퓨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게임주. 우리가 그렇죠, 게임주도 게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가 PC로만 할 수 있었던 게임주가 내 손안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모바일 게임이 성공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뭐 애니팡, 그렇죠. 이런 뭐 이와 같은 게임들이 결국에는 큰 주식이 됐습니다. 지금 방송하러 오면서도 살짝 했습니다. 그래요. 게임이 내 손 안에 들어온 것도 트렌드고, 네. 그리고 그렇죠. 일단 스마트폰급이면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있을까요? 한두 개만 더? 이제 많이 친숙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물 인터넷도 상당히 좀 새로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 중에 2차 전지도 네. 그러면 메가 트렌드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미 메가 트렌드라고 좀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주식의 움직임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20배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래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메가 트렌드 과연 어떻게 발굴이 되고 누가 너는 이제부터 메가 트렌드야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네. 쉽진 않죠. 개인 대중들이 좀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템베거가 될 수 있는 트렌드를 알아보는 것.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네네. 미래 산업을 준비해 보자. 미래 산업을 산업. 예측하자. 기술의 변화를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예견이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또 대중화가 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경험이 결국엔 주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트렌드의 이동이
처음에 이제 꿈의 기술이겠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네네.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상용화에 대한 단계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상용화 이후에 대중화를 이뤄야겠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중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은 수요자, 소비자를 네. 이제 봐야 되는데 공급자가 어떤 걸 공급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산다기보다는 팔고 싶은 거를 기업에 팔고 싶은 거를 소비자가 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제가 뭐 어려운 것보다 헷갈립니다. 네, 자,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조금 네. 헷갈리는데 이거 뭐 차근차근 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여쭤보면 되는데 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2차 전지 이거 네. 메가 트렌드 맞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뜨거운 모습을 가고 있고 요즘은 살짝 좀 주춤해주는 느낌은 있으나 네. 그래도 이게 메가 트렌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거부를 못하실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걸 아셨어요. 네. 아셨어도 이걸 갖고 돈을 버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네. 이거 갖고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기다리다가 맞아요. 놓치는 분도 계시고 네. 저거 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가야 돼 했더니 벌써 지금처럼 꺾인 상황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럴 때 메가 트렌드 과연 이 투자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해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네네.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샀었는데 라는 회상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 지금 최종의 최고 신고가를 보면서 목적지까지 잘 끌고 오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계실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이제 주제와 종목을 아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종목을 끌고 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식에 이런 얘기겠죠. 주식은 대응이다. 대응. 것처럼 대응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구조가 삼성전자 비롯한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뭐 전기전자 산업군 안에서 또 자동차, 화학 이와 같은 산업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 안에서 앞으로 어떤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방법은요. 주제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잘 했다라면은 네. 이제는 기술적인 대응, 뭐 어떤 이제 주가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차트적인 타이밍을 알아보는 거는 다음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투자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속이 제가 안 시원한 이유는 네. 뭐 제가 이제부터 또 질문을 드리면서 속이 시원해지게끔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읽으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도 기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요즘 2차 전지가 세구나. 요즘 뭐 반도체가 세구나. 요즘 5G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섹터군 이 트렌드 군의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조금 한 발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살펴봐도 주도주 했던 종목들은 정말 가장 큰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큰 빠른 속도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먼저 움직인 종목들을 분석도 잘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요, 그 주도주를 했었던 것들, 특히나 메가 트렌드와 같이 성장성 그리고 상용화 대중화를 이룬 데까지 해서 결국에는 뒷받침된다는 거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뭔가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런 기술만 소개하는 것이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품군에 대해서
쓰일 수 있는 제품군에서 실적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어. 그런 기업들을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G에서는 KMW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였고 그렇죠. 그리고 주요 통신사, SK텔레콤부터 해서 주요 통신사들이 가장 많이 구비를 해야 되는 장비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도 가장 큰 수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라는 것이 참고로 해서 네네. 백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 돈 번 거는 진단키트였죠. 진단키트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내에서 초창기에 소개되었던 이미 상장되어 있었던 시젠이 시제, 그렇죠. 가장 주목을 받았고요. 물론 가장 맞습니다. 빨랐죠. 맞습니다. 네, 진단키트가. 네. 네. 향후에 이제 시젠에 대한 성공의 사례를 보면서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하긴 했지만은 상장의 시점이 좀 아쉬웠죠. 아. 물론 이제 결과적인 실적에 대한 누적 수익은 SD 바이오 센서가 상당히 좋았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시작과 끝을 계속 보였던 거는 시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을 먼저 주도주로 발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네. 그 트렌드 안에 주도주는 가장 그 업종 섹터 내에서 네. 실적이 좋은 그렇죠. 회사가 네.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근데 번외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2차 전지에서 네. 에코프로가 네. 가장 실적이 좋았다고 말할 수 보기는 있을까요? 어렵지만 어렵죠. 실적의 변화폭은 상당히 컸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LG 화학에서 분사됐던 그 시점이 좀 더 앞당겼다라면은 아마도 시장에서 주목을 정말 크게 했을지 모른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실적에 대한 크기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파 능력을 더 앞으로 6배, 7배를 더 키운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보다 앞으로 더 커지는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에코프로가 과거에 3만 원이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변환 주가 전에. 네. 그 3만 원일 때 제가 에코프로 BM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비중은 양극재. 비싸기도 하고 비중이 많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그 양극재를 가장 많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사를 200여 곳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양극재가 본격적으로 팔리는 시대가 오면은 고객사를 특히나 메이저부터 해서 고객사를 갖추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네, 그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2차 전지가 메가 트렌드 ING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거의 끝나서 좀 쉬어간 끝나는 건 아니죠. 2차 전지는 뭐 끝날 일은 없으니까 네.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도 메가 트렌드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2차 전지도 초창기 에 움직였던 2차 전지 종목, 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종목, 네네.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발전해 간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이 기술을 한 번 충전해서 이 1회 충전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는가가 또 기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 기술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과정인데 한계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주로 풀리고 있는 거는 네네. 330km에서 350km 정도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력은 만들 수 있지만은 대중적으로 했을 때는 300km대에서 450km 정도. 뭐 대략적으로 450km 정도까지가 대중적인 키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가장 높은 거는 리비안이 800km 정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한계점이 550km에서 그 이상 높이는 거는 네네. 양극재의 비용이 너무나 커집니다. 그러면은 양극재와 같은 뭐 주요 소재에 대한 비용의 지출이 커진다라면은 전기차의 구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거죠. 대중화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양극재 기존의 방법으로 기술력으로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고 비용을 좀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는 양극재 안에서의 종목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전극 기술. 전극 기술이요? 네. 전극 기술이란 건 뭐예요? 어, 저희가 네.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막 다르면 전극 네.
전극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온화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제 충돌, 그러니까 이온 결합으로 해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네.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런 전기 에너지에 대한 결합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전극에 대한 힘을 키우는 기술, 그 전극 기술이라고 쉽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정말 학교를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네.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로서 되게 괜찮게 나갔던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 네. 그리고 또 원래 양극재인데 거기다 우린 양극재 더하기 음극재까지 할 네, 거야 맞습니다. 하는 엘모 기업들,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막 주변에 네. 있었을 때 네. 과연 이들이 이 메가 트렌드 섹터군 안에 네.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을 확률이 있을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 질문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선제적으로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눈에 먼저 띄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고 그러면 다음 투자를 위한 R&D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사실은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흑연을 잘 팔던 회사인데 네. 이제는 음극재 시장뿐만 아니라 양극재까지도 보고 있고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양극재에서 소재에서 강했던데 이제는 음극재까지 시장까지 가고 그리고 지금 양극재, 음극재 전에 분리막을 나누는 이유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액체 형태의 이런 이제 이 2차 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고체화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고체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냥 전기차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는가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래요. 종목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요 얘기 갖고 좀 계속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의 주제는 네. 메가 트렌드래 갖고 맞습니다. 제가 좀 네.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이 지금 우리 시장을 쭉 들여다 보면 네. 이 굉장히 순환매 네.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 이게 주도 섹터인가 하면 벌써 넘어가요. 네. 그렇다니까 메가 트렌드는 아니죠. 너무 네. 빨리 넘어가면 메가 트렌드는 아니죠. 메가 트렌드는 그래도 네. 2차 전지만큼 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시장에도 2차 전지만큼 자리를 어느 정도 굳굳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 괜찮고 했는데 뭐 한짝 올라오는 것 같더니 또 실적이 사라지고 나면 또 쓱 사라지고 이런 모양새를 좀 맞습니다. 그럴 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포트폴리오의 메가 트렌드에 대한 구성, 네. 비중의 구성은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지가 저는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조언이라 진행한다면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테마 순환매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메가 트렌드와 같은 큰 주제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단타와 또 일정한 기간으로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테마, 뭐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주제를 매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메가 트렌드와 같은 큰 주제 같은 경우에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해야겠죠. 저는 30%에서 50% 정도는 큰 주제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추종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30에서 50%.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포트는 시장의 순환매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셔야겠죠. 뭐 저는 뭐 적게는 5%에서 10% 정도는 이런 빠른 주제를 일정한 기간에 대한 마디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한 주제인 것만큼 확실한 자금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계좌가 그래요. 확실하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니까 이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려면 30에서 50% 네. 정도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는 방법은 네. 시장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 봤었을 네. 때 이게 시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인. 네. 그게 되면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주도주는 실적을 꼭 눈여겨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이거 메가 트렌드야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 30에서 50%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뭐 맞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서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미래를 알아보는 해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음. 그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팔려야 실물이 된다. 있어요. 그래요. 사야 된다. 그리고 실적으로 나아지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네. 메타버스 네, 눈으로 이렇게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게 눈으로 네. 확인되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NFT 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럼 메가 트렌드는 아닌가요? 지난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그 존재가 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관심이 사실은 조금은 분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위메이드가 게임주로서 게임 판매에 대한 흥행으로만 보였던 실적이 위믹스라는 실질적인 번외 수입이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실적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소비될 수 있는 재료였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위믹스 구매뿐만 아니라 네.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미르4에 대한 게임이 음. 상당히 큰 흥행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이 이용을 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흥행뿐만 아니라 음. 실적의 성장까지 나왔고,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1년여는 끌려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그것은 네. 대표님의 이야기에 네. 요는 메가 트렌드를 트렌드 보였었죠. 보였었지만 네. 네. 결국은 메가 트렌드까지는 아니었다. 메가 트렌드였지만 지금은 다시 보는 섹터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네. 아니다. 아마도 이제 규제가 그리고 여러 이제 가지 또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음.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는 기업의 투자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규제 완화, 정부의 지원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뭐 위믹스,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계속해서 낮아지거나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못 되어다 보다 보니까 그 기간이 대략 한 1년 반 정도를 넘어가지 못했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 네. 잠시 후에 이 뜨거운 강의 시간에 해 주실 텐데 네.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지금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2023년도 내가 예상하는 메가 트렌드는 이거다. 네. 2023년도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거나 네. 혹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주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이제 소개되었었던 AI, 챗 GPT. AI. 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쓰여올 수 있었던 영화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부터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포털 검색 엔진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AI에 대한 기능이 도입된 여러 가지 회사 경영을 이제 하고자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현되다 보니까 AI 반도체, GPU에 대한 활용, AI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AI를 접목한 의료기기에 대한 장비 수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G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AI 기능을 가장 종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이 시범에 대한 실행에 대한 네. 목표가 2025년도입니다. 생각보다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핸들을 놓고 운전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이 대중화를 이룰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만 했었던 날아다니는 날아가는 자동차처럼. 자동차. 이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쩌면 자율주행보다 UAM이 좀 더 빨리 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수소 에너지. 수소.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라는 키워드에서는 수소차를 많이 연상을 했었는데 네, 네. 이제는 좀 더 큰 영역에서
수소 에너지로서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적인 글로벌에 대한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화 결합이 있잖아요.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결합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온화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또 구현도 뭐 대중화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수소 에너지 그래요. 아마도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산업군은 2차전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가 좀 갈 것 같고 네. 수소 에너지는 아무래도 산업군에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 보면 AI,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더하기 모빌리티까지 함께 보면서 수소 에너지까지 좀 네. 이게 메가 트렌드가 좀 되지 않겠느냐. 네,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AI 근데 궁금한 게 네. 실적. 네.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네. 봐야 되는데 네. 어제 뉴스 보니까 AI가 해서 존 레논 그러니까 네. 비틀즈의 네. 신곡 발표가 AI로 인해서 네. 발표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고 와 네. 진짜 무섭다 저는 네.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이 안에서 이제 실적 나오는 기업을 찾으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그 섹터군 그 메가 트렌드 안에 주도주가 되어 줄 거란 얘기인 거죠. 우선 이제 AI도 이제 어떤 이제 기술로 바뀌어갈까 예상을 해보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음성형으로 해서 뭐 물론 이제 챗봇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챗봇은 방대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능동형으로 그래요. 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화해서 AI 기능이 많이 접목된다면은 음성 인식 대화형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자연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막 메가 트렌드 얘기하니까 재밌어서 흥분을 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이러다가 뭐 뒤에 강의 시간까지 제가 다 뺏어갈 것 같은데 질문 요쯤에 하고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마음 느끼실 거예요. 이 아쉬운 시간, 이 네. 방송으로 다 담지 못하는 시간 또 준비하셨지요. 목요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목요일 날 10시, 밤 10시? 저녁 10시. 네, 밤 어떤 10시. 이야기 이번에 해주시죠?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는 큰 카테고리 주제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주제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과거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그래요. 앞으로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감을 좀 이야기 드리겠고 네. 오늘 이야기 언급했었던 MC님과 이야기했던 주제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목요일 밤 10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이강무 대표의 또 강한 강의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여러분 큰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메가 트렌드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 메가 트렌드가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대표의 강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의 가장 큰 흐름, 메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투자가 한결 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우넷 이강무 파트너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확신의 한방, 트렌드 투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주식시장 트렌드 세터들의 필수 코스, 이강무 파트너와 함께하는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주도주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트렌드라는 주제를 통해서 벌써 오늘로 6번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 트렌드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앞서 트렌드, 펜베거, 수급 이와 같은 이야기들 건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트렌드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제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드도 큰 돈이 되는 트렌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주도주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트렌드라는 유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서 가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유행이 가는 물길을 찾아가야겠죠. 그런 물길의 길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을 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유행되었던 그리고 시장에서 눈에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들에 대해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2022년도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주가 등락률 상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1위부터 30위까지 준비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등락률 순위를 나열해서 볼 수 있다라면은 50위 100위까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안에서는 30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도표는요. 연초 시작과 연말 끝날 때까지의 수익률 합산이기 때문에 연중에 크게 움직였었던 또 연중에 변동성이 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순위 밖에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위부터 30위까지 나열해서 좀 보셨을 때 코스피에 대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조금은 분류를 해서 보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3위, 또 6위, 8위, 9위, 10위 안에서 또 그리고 30위까지 했을 때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중심 키워드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난해부터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적인 각이 좀 세워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발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방산주, 또 한편에서는 재건주 이와 같은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종목들도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곡물, 사료와 같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양, 경동 인베스트, 세방, 사마 알미늄, 코스모화학과 같은 종목들이 지난해에서부터 해서 큰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은 올해,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회자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 상승률이 컸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큰 키워드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한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도표를 준비하면서 수치적인 부분들과 종목에 대한 나열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이 방산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산 물자에 대한 수주에 대한 뉴스가 강하게 연출되면서 연초 때부터 또 연말 때까지도 계속 눈여겨보는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순위에서는 연초와 연말에 대한 수익 집계를 통해서는 순위가 조금은 밀려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수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그 밖에 몇몇 기업들이 순위 안에 있는데 북미라는 키워드로 해서 북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작년부터 해서 눈에 띄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시는 것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의 트렌드 그리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흐름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2022년도 코스닥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더 가파른 상승률이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나 그리고 지난해 정말 큰 수익을 경험했었던 종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도 좀 나열을 했는데 자, 눈에 띄는 카테고리는요. 2차 전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이 또 지난해 수익률 상위에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종목들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혹은 M&A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눈에 띄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우크라이나 키워드가 지금 순위권 안에서는 많은 종목 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연중에 큰 등락을 보였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형태도 있었다 보니까 아마도 2차 전지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더 있었다라고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움직였던 내용들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이 시장에서 크게 회자되었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혹은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큰 수익이 나왔던 것처럼 기간적인 반복적인 학습 효과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은 트렌드, 우리는 좀 더 큰 트렌드를 보자. 메가 트렌드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자, 종목들이 큰 키워드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이 새롭게 그러니까 세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그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큰 수익을 남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2023년도의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3년도 상반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눈에 띄는 섹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2022년도 1년간의 기간보다는 조금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2023년도 하반기까지 또 예상해 본다라면은 또 새로운 키워드들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2023년도 코스피의 등락률 상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한다면, 자,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챘을 거라고 보입니다. 1위부터 해서 상당한 순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섹터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영풍재지부터 이수페타시스 등등등등 기존에 있었던 원자재 관련된 또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광산, 광물,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올 상반기 동안에 금양부터 해서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키워드들이 현재까지 지금 6월 달을 지나고 있는 이 현재까지도 움직임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연말 때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눈에 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2차 전지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키워드들이 상당히 순환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2차 전지가 정말 주인공이었지만은 하반기는 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물길을 찾아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 건져드렸고요. 그런 수급들이 정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트렌드를 통해서 크게 회자되었던 메가 트렌드는 큰 수익을 남겼다. 텐베거에 대한 이야기도 건져드렸습니다. 그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큰 등락폭이 올 상반기 동안에 주가 수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연중의 등락폭이 아니라 연초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몇몇 기업들 더 폭이 나왔던 종목들이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데이터만 봐더라도 많은 수가 시장보다 강한 수익을 내보았고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더 움직임들이 다양했습니다. 우선은 역시나 올해는 2차 전지 키워드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눈에 띄고 있는 섹터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트렌드 투자에 대한 교육 강의를 매주 수요일 밤 12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송뿐만 아니라 못다한 종목 이야기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은 종목에 대한 소개와 또 스토리들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미자야 방빼라고 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의료기기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연초 때부터 해서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AI에 대한 키워드가 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또 기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의료기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와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뷰노, JLK, 루닉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째 주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AI 그리고 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 상반기에 움직였던 키워드에 대해서 의료기기는 빠질 수 없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앞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수익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섹터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섹터를 본다라면은 AI. 왜냐하면은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그리고 바드 이와 같은 이 대화형 AI에 대한 존재가 좀 많이 보였었고요. 챗봇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AI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연상을 해본다면은 AI, 로봇,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와 같은 키워드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은요, 결국에는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세를 확장을 합니다. 종목들이 처음에는 몇 가지만 보일 수 있었겠지만은 점점 이 내용들이 키워드가 대중의 관심을 만들다 보면은 이야기들의 연속성이 다른 차기 종목들, 후속주들, 후발주들을 만들어내면서 덩치를 좀 더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가지수가 많아지는 것만큼 종목들에 대한 관련된 뉴스들도 좀 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확산되는 것,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들에 대한 확산과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등락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023년도 키워드가 사실 앞에서 2020년도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30위권이 아닌 50위권, 100위권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키워드도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시세를 끝냈다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세를 키워낼 수 있는 키워드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큰 키워드들, 트렌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는 앞에서도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텐베거를 위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절차로 했을 때 뭐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알아보는 것, 자산 가치에 대한 판단을 미리 발굴하는 것, 그리고 기업에 대한 아주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 것 모두 다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 본다라면은 미래 시장을 알아보자, 내다보자.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알아가 보자.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이 미래 산업에 앞으로 이제 현실화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의 실물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마냥 성장성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큰 시세를 오랫동안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꿈만 쫓아가는 키워드였습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5년 전, 10년 전 이 시대를 본다라면은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어떤 기술을 추종하느냐, 그리고 그 기술로 인해서 의료 기술에 대한 발달과 생명 연장에 대한 내용들을 키워갈 수 있는가? 희망적인 내용들, 꿈에 대한 부분들만 보았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키워드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의 바이오 종목들은 다르게 보이고 있죠. 실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바이오 기술에 대한 기술 발전이 나오면서 현실화되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리고 기술 변화로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본다면 기술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제조업과 한번 엮여서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에 대한 변화를 보겠습니다. 생활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편리해질 수 있는 주제를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이동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성장성, 이 기술이 앞으로 시장에서 선보인다라면 시장은 얼마나 또 우리 생활은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을까, 편리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성장성에 대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서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시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소개되고 있는 시기, 상용화의 시기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술이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 되고 제품이 되는 대중화에 대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메가 트렌드, 기술에 대한 변화, 트렌드에 대한 주제가 이런 형태로 해서 바뀌어갈 것이다.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 기술에 대한 혁신 이야기를 드리면은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5G,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와 같은 내용들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자, 5G를 연상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를 연상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전기차가 앞으로 소개가 된다라면, 만들어진다라면 세상은 공기도 좋아지고 에너지 절약도 낮기면서 친환경적인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것이다라는 이 주제로 해서 이와 같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 2차 전지 종목들이 큰 움직임을 긴 시간 동안에 스토리를 만들면서 진행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주제를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성장성, 상용화, 대중화에 대한 시기를 따지면서 보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KMW 5G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건네드렸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장시간 동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배거라는 수익을 장기 투자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3년, 뭐 길게는 4년의 시간 동안에 20배가 넘는 수익이 나온다라면은 우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5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인터넷이 속도가 빨라지고 5G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빨간색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2018년도 연말 때에 평창 올림픽에서 5G 세계 최초 개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상반기 때에 대중에 대한, 개인에 대한 상용화가 본격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 때에 5G에 대한 이 초창기 모델은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이 또 보급화가 2020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통에 대한 기대감, 개통, 상용화, 그리고 대중화까지 그 시간 동안의 주가는 정말 큰 스토리를 만들면서 움직였다. 수익도 상당히 컸었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뒤에 제가 앞에서 우리가 봐왔던 트렌드에 대한 스토리들을 제가 조금씩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5G, KMW는 왜 잘 갔는가? 5G를 한다라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KMW를 가장 중심적인 종목, 대표적으로 종목을 봤습니다. 자, 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재료를 보시게 되면요, 많은 기업들이 통신 장비, 또 KMW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통신 장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스몰셀 장비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5G는 이랬습니다. 5G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신탑을 통해서 중앙에서 모든 지역들을 전달해주는 중앙 전달 방식이었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탑이 아니라 중앙탑 이후에 중간탑,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작은 기지국들이 더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이 중앙에서 고객까지, 모바일까지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전달과 피드백에 대한 신호 전달이 만들어지면서 5G를 통해서 향후에 자율주행과 같은 위험된 환경에서도 인터넷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5G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 스몰, 그러니까 작은 소형 기지국의 설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KMW가 크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시된 종목들을 좀 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HTS를 통해서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보시게 되면은 KMW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우리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OE 솔루션이라든지 이오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들 기업들이 대표적인 5G 관련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들 기업들이 모두 다 스몰셀이라든지 주요 통신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었던 장비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MW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실물의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인 실적 변화와 함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앞전 시간에서 텐백을 이야기했을 때 5G 소개했을 때 KMW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년 적자 회사가 기술력만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이 이제 드디어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을 때 그 선보였고 실적이 나아지는 모습들.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본다라면은 적자 기업 안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수익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HTS 이제 PPT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도도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19년도 말에 코로나19가 창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초부터 해서 이 중국부터 넘어오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관심이었고요. 이와 같은 관심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키워드를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확산세가 과거 아주 전염력이 강할 때보다는 조금씩 완화돼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보지는 않고 있지만은 역시나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시젠과 같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2020년도에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무엇인가? 시젠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젠의 상품은 진단키트, 진단시액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젠도 역시나 실물적인 재료가 있었어요. 실적이 확실히 나아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의 변화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큰 대중화를 이뤘었죠. 가까운 약국에서도 구하기가 쉬워졌고요. 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렇게 좀 주목받았다가 역시나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왜 봐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실물,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신과 같은 내용들보다는 좀 더 다른 환경이죠. 백신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때는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새로웠습니다. 이때 노블록스에 대한 관련된 미증시의 움직임도 좋았고 재료도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했었고요. 위메이드는 정말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주요 상품은 위믹스였습니다. 자, 게임으로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상이 되었고요. 그 안에서 NFT라든지 P2E와 같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됐고 여기에서 위믹스에 대한 사용이 나오면서 전폭적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P2E에 대한 서비스가 위메이드의 미르포 상품이 진행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위메이드는 정말 큰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못다한 이야기로 해서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해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에는요. 테슬라와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는 알고 있었지만은 IRA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시장 환경적으로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2차 전지 키워드가 좋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키워드가 크게 성장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2023년도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2020년도에 앞에 이야기 들었던 CJ, 위메이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연중에 정말 큰 수익이 났던 섹터이기도 했고요. 2023년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롭게 여기서 더해본다라면은 로봇에 대한 연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3년도에 새로운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I였습니다. 챗 GPT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와 같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어졌는데 이 투자는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챗봇이라든지 AI에 대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그리고 AI가 탑재될 수 있는 로봇, 의료기기, 자율주행과 같은 키워드가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면요, 수소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변화, 시장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가 앞으로 소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큰 주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종목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큰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수익률로 해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 이 강의 주제를 통해서 AI, 또 2차 전지, 또 메타버스와 같은 키워드를 봤지만은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주제를 좀 보여드렸다면은 세세한 내용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오늘 소개했던 주제로 해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맛배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전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내용들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목요일 저녁 10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주식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파악해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와우넷 스페셜의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이광무 파트너의 트렌드 투자 자료집을 드립니다.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투자의 성공 신화를 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